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니쌤입니다. 매일 국어 비문학 173번 시작하겠습니다. 1문단.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근대 도시, 근대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18세기 여러분, 18세기 산업혁명 그때쯤에 지금의 현대 이전의 시대예요. 삶의 양식, 도시에서의 삶의 양식, 양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것들인 거죠. 밥은 어떻게 먹고 옷은 어떻게 입고 어떤 문화, 오락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것인지를 연구하는 게 삶의 양식이다. 문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문화. 오랫동안 지배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삶의 양식 중에서 노동 양식에 주목하는 생산학파의 견해였다. 노동 어떻게 하는지. 생산학파는 산업혁명을 통해 끊어주고 근대 도시 특유의 노동 양식이 형성되는 관점에 관심을 기울였다. 근대 도시 특유의 노동 양식이 형성되는 관점, 노동 양식이 형성되는 점. 그대로 새로운 테크놀로지, 기술이에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죠. 갖춘 근대 생산 체제가 대규모의 노동력을 각지로부터 보통 이제 우리가 농촌 이런 곳 도시로 끌어모으는 현상에 주목했다.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기술을 이제 해서 공장을 돌리려면 노동력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당장 도시에는 일꾼이 없으니까 이 도시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또한 다양한 습속은 다양한 환경이 있잖아. 뭘 입고 뭘 먹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다양성이 있지. 사람들이 어떻게 대규모 기계의 리듬에 맞추어 춤춘다는 건 아니고 기계의 어떤 그 흐름에 맞춰서 획일적이란 말은 좀 이렇게 딱딱하게 하나의 방식인 거잖아. 하나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노동자가 되는지를 탐구했다. 그래서 자유로운 개성을 지닌 한 노동자가 일꾼들이 도시에 와서 공장에 일하면 공장 말 잘 듣는 획일적인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군소리 안 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장님들 돈 많이 벌어줄 테니까. 예를 들어 사례 미셸 푸코는 노동자를 집단 규율에 맞춰 어떤 그 규칙이죠. 맞춰 금욕 노동을 하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유순한 말 잘 듣는 몸으로 만들어 착취라는 것이죠. 일 많이 시켜 먹으려고.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술 먹고 담배 피면 몸이 상하잖아. 그러니까 몸 상하면 그만큼 일 못하니까, 일 못하면 돈 못 버니까 담배도 피지 마라, 술도 마시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지. 일단 그 노골적인 의도는 감추고 야, 술 안 마시는 게 좋지 이런 식으로 담배 피지 마, 몸 안 좋잖아, 실은 그러면서 이제 일할 시간 다 줄여먹고 술 먹고 다음날 일 못 나오고 그러면 손해가 막심하니까 그렇게 좋은 말로 꼬드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훈육 전략 가르치는 거죠. 동원되는지 연구하였다. 이 연구 되게 흥미롭겠네요. 또한 생산학파는 노동자가 기계화된 노동으로 착취당하는 동안 감각과 감성으로 체험하는 내면 세계를 상실하고 사물로 전락했다. 전락했다는 말은 사물로 그냥 형편없이 변해버렸다. 형편없이 변해버렸다. 변해버린 걸 말해요. 그러면 이제 감각과 감성으로 체험된 내면 세계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지.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이렇게 보면 도시는 어떤 쾌락과 환상도 이게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지? 이게 되지 못하는 거대한 생산 기계인 듯하다라고 생산학파에서는 특히 노동 양식에 주목한 생산학파에서는 도시의 삶의 양식을 이렇게 봤다라는 것이고요. 이 문단 보면 이에 대하여 소비학파는 근대 도시인이 내면 세계를 상실한 사물로 전락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생산학파를 비판했다. 예를 들어 콜린 캠벨은, 여기 서로 대비가 되겠죠? 미셸 푸코하고 콜린 캠벨하고, 금욕주의 정신을 지닌 청교도들조차 소비 양식에서 자기 환상적 쾌락주의가 여기서는 없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있었다. 결핍을 충족시키려는 욕망과 실제로 욕망이 충족된 상태 사이에는 시간적인 어떤 격차, 차이, 그러니까 욕망, 놀고 싶은 욕망, 유희의 욕망은 먼저 일어나겠죠. 그런 다음에 욕망이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충족된 것이고, 그 사이에는 시간의 차이가
어제 욕망 품었는데 일주일 후에 그 욕망이 충족되었어. 그럼 일주일이라는 시간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바로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근대 도시에서는 이 간격이 좌절, 그래서 일주일 후니까 좌절할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욕망이 충족된 미래 상태에 대한 주관적 환상을 자아낸다. 그래,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돼? 라고 좌절했다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야, 일주일 후면 내가 내 욕망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일단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의 반응이겠죠. 생산화파와 달리 캠벨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 덕분에 그렇지, 가상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 꿈만 꿨던 것들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거니까 이런 환상이 단순한 몽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 이렇게 화살표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그런 이런 기대가 쾌락을 유발하여 불러일으켜 근대 소비 정신을 북돋았다. 소비 정신을 응원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니까 그 욕망, 근대 기술의 발달로 예전에는 갖지 못했던 것들도 쉽게 가질 수 있으니까 소비 정신을 북돋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3문단. 근래 들어 노동 양식에 주목한 생산학파와 소비 양식에 주목한 소비학파의 입장을 아우르는 것, 우리가 이런 거를 절충했다, 통합했다, 이런 말 합니다.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찍이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에 주목했던 발터 베냐민은 이러한 연구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재발견되었다. 그런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이 노동의 소외를 심화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요거, 그러니까 기계의 도입으로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은 것이죠. 그럼 기계한테 인간이 밀린 거니까 소외당한 거지. 하지만 소비 행위의 의미가 자본가에게 이윤을 가져다 주는 구매 행위로 추스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소비가 단순하게 이 자본가에게만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비하는 사람, 소비자, 즉 소비자도 이러한 이득이 있다, 이윤이 있다라는 얘기야. 복합적인 체험을 가져준대. 자, 베냐민은 이러한 사실을 근대 도시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설명한다. 근대 도시에서는 옛것과 새것, 아주 옛것과 새것,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 등 서로 다른 것들이 나란히 있고 뒤섞이며 빠르게 흘러간다. 변화의 시기니까 환상을 자아내는 다양한 구경거리도 근대 도시 곳곳에 등장했다. 철도 같은 경우 사례죠. 기차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자동차 이런 것들 근대 이전에는 정지된 이미지로 체험되었던 풍경을, 왜냐하면 더 빠른 어떤 그 테크놀로지가 없었으니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파노라마로 체험하게 만들었다. 또한 유리와 철을 사용하여 만든 상품 거리인 아케이드는 안과 밖,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하다, 불명확하다 한 체험을 가져다 주었다. 베냐민은 이러한 체험이 근대 도시인에게 충격을 가져다 준다고 보았다. 충격을 준다. 이때 충격은 와, 이런 것도 있어? 오! 이런 의미겠죠. 또한 이런 충격 체험을 통해 새로운 감성과 감각이 일깨워진다. 그 도시로 인해서 도시 체험이 사람들에게 환상적인 것들을 갖다 준다라는 그런 얘기겠네. 일깨워준다. 다음 문단, 3문단. 베냐민은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이 영화라는 하나의 사례, 새로운 예술 형식에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근대 도시와 영화는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죠. 19세기 말에 등장한 신기한 구경거리였던 영화는 베냐민에게 근대 도시의 작동 방식과 리듬에 상응하는 짝이 되는 유사한 매체다. 영화는 조각난 필름들이 편집을 하니까 촬영하죠.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공장, 대량 기계식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내는 기계의 리듬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관객이 아닌 카메라라는 기계장치 앞에서 연기를 해야 하는 배우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참여하는 스태프는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분업화로 인해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도시인의 모습과 이 스태프와 이 배우나 같다. 영화 제작 과정에서 드러난다. 하지만 동시에 영화는 일종의 충격 체험을 통해 근데 도시인에게 새로운 감성과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매체이기도 하다. 어떤 게 있냐면 이 영화의 특성인 거죠.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 우리 영화 본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되게 재밌잖아. 물론 요새는 CG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뭐 하늘을 날고 우주공간으로 가고 이런 거 보면은 막 되게 신나잖아. 공룡도 만들어내고 그런 거 보면.
연쇄로 이루어진 영화를 체험하는 것은 이질적인 서로 다른 대상들이 복잡하고 불규칙하게 지속된 근대 도시의 일상체험과 유사하다. 서로 다른 시공간의 연결,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변화하는 시점, 느린 화면과 빠른 화면의 교차 등 영화 형식 원리는 전체 충격을 발생시키는 어떤 관객들에게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감동을 주고 와 깜짝 놀라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충격이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 문단, 5문단이죠. 영화는 보통 사람의 육안이라는 감각적 지각의 정상적 범위를 넘어서서 더 상상하게 만들잖아. 눈을 볼 수 있는 건 넘어서 상상하게 만들잖아. 왜냐하면 이러한 충격 체험을 환각, 꿈의 체험에 빗대어서 시각적 무의식이라고 불렀다. 넘어서는 체험을 시각적 무의식. 관객은 무의식적으로 더 상상하게 만드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건 넘어 이상을. 관객은 영화가 제공하는 시각적 무의식을 체험함으로써 일상적 공간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영화관에 모인 관객은 이러한 체험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면서 영화 같이 공유하지 뭐. 동시에 개인적인 꿈의 세계를 향유한다. 나도 그랬으면 이런 것들 느끼잖아. 그치? 6문단. 근대 도시와 영화의 체험에 대한 베냐민의 견해는 생산학파와 소비학파를 포괄할 수 있는 이론적 단초, 이론적 시작을 제공한다. 베냐민은 근대 도시인이 사물된 노동자이지만, 그렇지,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내면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를 지닌 꿈꾸는 자다. 베냐민이 말한 근대 도시는 착취의 사물 세계와 꿈의 주체 세계가 교차하는 복합 공간이다. 이렇게 베냐민의 견해는 근대 도시에 대한 일면적인 시선, 즉 생산학파만 있는 것, 소비학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동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글은 이렇게 보시면 근대 도시의 뭐에 대한 삶의 양식에 대한 생산학파와 소비학파의 입장을 우리가 대비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해도 괜찮고요. 보통 우리가 근데 대조의 의미도 있지요. 비판한다 그랬으니까. 43번 내용 전개 방식이다. 이런 것들은 슥슥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도시의 삶의 양식엔 근데 꼭 있어야 될 내용이 생산학파 들어가야 되고 소비학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발터, 베냐민의 생각 이 세 개는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베냐민의 주장을 기준으로 영화를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생산학파와 소비학파가 없네. 영화의 개념, 도시와 영화의 개념을 정의한 후 영화는 한참 뒤에 나오지 않았나? 그지? 도시의 복합 특성을 밝힌 베냐민 견해에 대해 한계는 좀 없잖아? 3번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베냐민의 관점을 활용하여 그러면 생산학파와 소비학파는 어딨어? 소비학파는 어딨어? 그렇지. 4번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에 따른 영화의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란 뜻인데 좀 그렇지? 5번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소개한 후 근대 도시와 영화에 대한 베냐민의 견해가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을 드러낸다. 서로 다른 견해라는 것은 생산학파와 소비학파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의 견해를 아우르고 있고 영화를 바탕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여기 있으니까 5번이 적절하네요. 44번 다음 페이지에 있죠.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가는 여기요. 정신적 충격이다. 영화가 발생시킨 정신적 충격이에요. 관객의 새로운 감성과 감각이 초래된다. 영화가 주는 거지. 영화가 관객에게 충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관객의 새로운 감각과 감성에 의해 초래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겠죠. 독특 주제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죠. 형식적인 요소들 때문에 생긴 거지. 형식적 요소. 근데 도시의 일상 체험에서 유발되는 충격과 유사하다. 근데 도시와 영화는 유사한 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도시 같은 경우는 뭐 철도 같은 거, 철도 여행 같은 거, 그리고 요리, 철 같은 아케이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근데 도시인들에게 새로운 충격을 주었다 그랬고, 영화 같은 것도 새로운 기법들이 관람객에게 새로운 충격을 주었다는 거니까 이와 유사하다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촬영 기법이나 편집 등 영화의 형식적 요소에 의해 발생이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이 촉발되죠. 육안으로 지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느냐 아니라 넘어서는 것이죠. 이렇게 정답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173번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174번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